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해설 자료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보통 양자 물리학 하면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뭔가 뜬구름 잡는 귀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이 양자역학은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쉴 새 없이 굴러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엔진입니다. 오늘 이 양자 세계가 대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조립해내고 있는지 그 비밀을 완벽하게 해독해 보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과학계는 확실성이라는 걸 정말 집착에 가깝게 요구해 왔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딱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 막 기이한 양자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위대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신은 우주를 두고 주사위몰이를 하지 않는다라며 이 확률적인 개념을 아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에게조차 우주가 예측 불가능한 우연으로 돌아간다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주가 정말로 주사위놀이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연구를 거듭할수록 아주 놀라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현실을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파고들면 우주가 말 그대로 룰렛 게임이나 주사위 던지기 같은 확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첫 번째 파트, 확실성의 종말, 시계 태엽 우주에서 우연의 우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물리학자들은 빛의 진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굳게 믿고 있던 옛날 규칙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했어요. 뉴턴이 지배하던 고전적 우주는 당구공이 부딪히는 것처럼 모든 게 예측 가능한 아주 정교한 시계태엽 같은 세상이었죠. 하지만 양자 우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확률투성이고 예측도 불가능해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이기도 하고요. 진짜 충격적인 건 우리가 그걸 관찰한다는 행위 자체가 현실의 결과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서 바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 유명한 중첩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갈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관찰되지 않은 전자는 그냥 수학적인 확률의 파동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태로요. 그런데 우리가 딱 측정이라는 걸 하는 그 순간 전자는 파동 상태를 확 무너뜨리고 단 하나의 위치를 딱 선택해버립니다. 즉, 우리가 쳐다보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한데 겹쳐서 존재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완벽한 시간 유지. 현실의 건축 파트입니다. 그럼 이런 기이한 양자 현상이 도대체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 현상이 우리가 매일 쓰는 시간의 기준을 완전히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습니다. 공명 주파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자 안에 전자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에너지 레벨, 즉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전자가 위층으로 폴쩍 점프하려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고유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에너지 신호가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측정 기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91억 9,263만 1,770. 와, 숫자가 엄청나죠? 이게 뭘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1초는요, 세슘 133 원자의 공명 주파수가 정확히 이 횟수만큼 진동하는 시간으로 공식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 자전 속도 그거 서서히 느려지거든요. 그런 불규칙한 거 말고 영원히 절대 안 변하는 양자 물리학의 법칙을 우리 시간의 절대적인 잣대로 박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핵심은요, 여러분이 차 탈 때마다 무조건 켜는 그 GPS 있잖아요. 그게 이 원리에 100%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휴대폰이 우주에 떠있는 위성 4개 이상에서 신호를 받아서 시간을 재고 위치를 삼각 측량하는데요. 이때 위성 안에 들어있는 시계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양자 원자 시계입니다.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낯선 길에서 종이지도 펴놓고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완전 필수템이죠. 세 번째 파트, 양자 합창단, 우주를 측정하다입니다. 이제 양자역학이 우주를 재는 궁극의 줄자가 된 사연을 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백열전구의 빛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마치 완전 아수라장이 된 록콘서트장의 관중들 같습니다. 열받아서 흥분한 원자들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주파수도 제각각으로 광자를 마구잡이로 뿜어내거든요.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통제불능의 난장파는 거죠. 반면에 레이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리학자 라나 아디카리가 아주 찰떡 같은 비유를 했는데요. 레이저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도 완벽하게 똑같은 음정으로 노래하는 합창단과 같다고요.
전구 불빛이 난장판이라면 레이저는 소름 돋을 정도로 한 곳에 집중된 맑고 순수한 빛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유도 방출 과정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광자가 원자를 콕 찌르면 이 원자가 방금 들어온 애랑 주파수, 위상, 방향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쌍둥이 광자를 뱉어내게 만들어요. 이 증폭 과정을 미친 듯이 반복하면서 빛이 엄청난 거리를 뻗어나갈 수 있는 초강력 단일 광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밀한 양자 합창단을 라이고 천문대에 모셔다 놓고 우주의 비밀을 푸는 데 씁니다. 무려 4km나 되는 진공관 양쪽 끝으로 이 초안정 레이저를 쏘고 반사시켜요. 수십억 광년 밖에서 거대한 블랙홀들이 꽝 충돌해서 시공간의 잔물결이 일면 이 미세한 흔들림이 레이저 빔에 아주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예측했던 중적파를 이 레이저라는 양자 기술을 통해 마침내 잡아낸 겁니다. 기적 같지 않나요? 네 번째, 얽힘의 힘. 유령 같은 원격 작용과 미래입니다. 자, 이제 현대 과학의 최전선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제일 골치 아프면서도 제일 파워풀한 양자얽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쉽게 상상해서 마법의 동전 두 개가 있다고 쳐보죠. 하나는 여기, 지구에서, 다른 하나는 달에서 던집니다. 그런데 던질 때마다 무조건 둘 다 앞면 혹은 둘 다 뒷면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상태를 공유해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에 어이없어하며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깎아내렸었죠. 하지만 이 유령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컴퓨터의 한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의 비트는 전등 스위치랑 똑같아요. 무조건 0 아니면 1이죠. 마치 지구본에서 무조건 북극 아니면 남극에만 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아까 말씀드린 중첩 상태로 존재합니다. 즉, 지구본 표면의 그 어떤 곳이든 동시에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정보의 양과 가능성이 억 단위, 조 단위로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규모가 잘 안 와닿으시죠? 겨우 수백 개의 큐비트가 얽혀있는 수학적 상태를 기록하려면요. 농담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개수보다 더 많은 비트가 필요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미친 연상 능력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초전도 양자 컴퓨터 만들겠다고 목숨 걸고 경쟁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예민한 시스템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짝 들여다볼까요? 우선 우주 공간보다 더 춥게 얼려놓은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거대한 냉장고 안에서 큐비트를 세팅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섬세한 마이크로파 펄스를 쏴서 큐비트를 조정하죠. 연산이 싹 끝나면 중첩이 0과 1로 붕괴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결과값을 뱉어냅니다. 물론 아직은 이 양자 상태가 너무 쉽게 깨져버려서 오류가 좀 나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으려고 고전적인 컴퓨터를 옆에 두고 같이 쓰는 단계이긴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양자 코스모스. 괴물과 기적입니다. 자,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칩 크기에서 벗어나서 줌아웃을 확 해보겠습니다. 광활한 우주로 가볼까요? 가장 미세한 것을 다루는 이 물리학이 우주에서 제일 흉악하고 다 부숴버리는 괴물, 블랙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작디작은 양자역학의 룰을 우주의 진공청소기 안에 던져 넣으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스티븐 호킹의 놀라운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텅 빈 우주 공간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입자쌍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빛조차 못 빠져나간다는 블랙홀의 경계선 바로 앞에서 이 입자쌍이 생기면요. 한 놈은 블랙홀로 쑥 빨려 들어가고 운 좋은 다른 한 놈은 우주로 튕겨나갑니다. 블랙홀 입장에서는 질량이랑 에너지를 뺏기는 꼴이 되는 거죠. 수십조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세한 양자 유출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초대 질량 블랙홀조차 텅 비어서 완전히 증발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경이롭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조차 고개를 저었던 이 양자의 세계는 이미 GPS나 레이저 같은 형태로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어떨까요? 지금은 상상조차 못할 얼마나 많은 양자의 기적들을 우리는 그저 흔해 빠진 일상 기술로 아주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게 될까요? 이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엔진이 만들어갈 미래를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